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민원중개소 거시기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온 시민들의 민원부터 함께 하시죠. MBC에서 보도를 받고 이 뭔 일이냐 하고 전주시청 녹지공원가를 갔어요. 사실은 가슴이 멍멍하고 맹멍이 왔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7년 살고 있는데요. 저희 집 앞에 LG동화 근처에 현수막이 이제 붙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굉장히 좀 충격이었죠. 개발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좀 멈추고 좀 자료 공개 면에서도 좀 투명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솔직하게 뭐 공개를 하고 말을 해준 뒤 전문가와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제가 19살 학생이었을 때 건지산에 처음 가보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냐면 그 소리문화의 전당 뒤쪽 오송저수지 쪽에 있는 산책로였었는데, 봄이어서 복숭아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비용과 경제 논리를 떠나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철회하고 건지산을 현재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연은 후세에 빌려 쓰는 것이라고 했는데, 건지산은 산 자체가 낮고 경사가 완만해서 남녀노소, 노약자 누구나 산책하기 좋은 전국에서도 드문 곳이잖아요. 그리고 편백숲, 오리나무숲, 수달, 맹꽁이, 낙지다리, 멸종위기들도 있고, 많은 조류들도 사는 오송저수지도 있고,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보물 같은 곳입니다. 잘 보존해서 후세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네, 전주시의 대표 도시공원이자 도심 속 생태 보고인 건지산. 그런데 이곳에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이는 당초에 공원을 지키겠다 이런 약속을 어긴 행보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네요. 지역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면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기도 했는데요. 건지산과 도시공원을 전주 시민의 공간으로 지켜달라 이런 목소리였습니다. 저희 거시기에도 관련한 제보가 직접 들어왔는데 오늘 이 문제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드립니다. SK 브로드밴드 유철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는 작가 함께 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자, 건지산 하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려봤음직한 그런 공간인데요. 전주 시민의 휴식처, 많은 분들이 찾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김는 작가? 저는 제가 요즘에 맨발 걷기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네. 맨발 걷기 명소를 좀 찾아다니고 있는데 건지산 맨발 걷기 코스 정말 잘 돼 있어서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오송제를 둘러싼 그 코스를 발견해서 그쪽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 오늘 말한 장소가 여긴가 저긴가에 좀 이따 들어보고 싶긴 한데요. 저는 여기 가면서 내가 여태까지 전주에 지금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저 사실 처음 가봤어요. 그곳을.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 이런 곳이 있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늘 저는 가던 곳만 가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쪽에 소리전당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던 코스를 처음 가보고 너무 놀랐고, 그리고 와, 전혀 딱 숲속을 들어갔는데 전혀 다른 세상 속에 들어온 거, 여기가 전주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네. 좋았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에 여기 주변에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가요? 저 진짜 궁금해요. 네. 그야말로 도심 속의 도시공원의 대표적인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 이 말씀하셨던 오송제도 있고 숲속 도서관도 잘 갖춰져 있기도 하고요. 홈플 작가인 최명희 그쵸. 작가의 네, 묘소도 맞아요.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찾는 그런 공간인데 갑자기 이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문지연 처장님. 네. 네.
참고로 저는 건지 산티아고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산티아고, 건지 순례길? 산티아고. 네, 그러니까 건지산도 가고 이제 건지산 열심히 걸어서 나중에 산티아고도 가자 뭐 이런 아. 모임인데요. 네. 토요일마다 산을 그때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건지산을 정말 여기저기 다 다녀봤던 기억이 나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모임을 좀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그거는 다 시장님 때문입니다. 네? 갑자기 왜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네. 아, 시장- 그러니까 네. 뭐가 네. 지켜야 될 게 또 많고 또 네. 그러다 아, 보니까 그렇습니까? 다시 가야 될 네. 공간이 됐는데 환경연합에서 그 건지산 아파트 들어오는 것 때문에 보도자료도 하고 뭐 기자회견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사무실에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건지산을 좀 지켜달라고 하는 전화였고 그 전화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알게 된 거는 호성동에 공동 비상 대책위가 만들어졌어요. 아, 주민 모임이 네, 생겼군요. 주민 대책위가 네. 만들어졌고 5월 20일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망권, 일조권, 재산권 침해, 심각한 교통 체증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1,600여 명의 이제 와. 진정서를 또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름, 다 찾아갔어요. 와. 산림공원과 도지사, 주민들이 도의원, 다, 네. 시장, 네. 시의회 의장, 시의원, 뭐 국회의원 다 가서 접수. 음. 이건 대단하시다, 접수를 이분들. 했는데 대답이 그렇게 온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솔직히 이분이 그래서 플랜카드도 지금 걸고 있고 지금 네. 동네에서는 1인 시위도 지금 하고 있고 어저께는 건지산 시민 모임이라고 해서 이제 네. 자그마한 모임도 진행했던 맞아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호성동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자부심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숲세권에 살고 있다. 아, 그렇죠. 라고 하는 그렇지. 자부심이 네, 있는데 네. 그게 네. 깡그리 사라지게 생겼으니 네. 황당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신 것을 보면 네. 이렇게 좀 주민들이 뭉칠 수 있었던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은 오송제 지킴이 모임도 있었고 건지산 지키는 모임도 있었고 그런 주민들 모임들이 사이에서 활발했어요. 왜냐하면 음. 딱 가도 김노 작가님이 아까 갔는데 너무 좋더라 그러잖아요. 저도 토요일마다 가서 좀 약간 힐링 타임을 했던 공간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공간에서 저희도 좀 궁금했어요. 처음에 저희가 보도자료 내고 하는 때 왜 주민들이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 했는데 속속이 알아서 플랜카드 있었던 붙이고 거예요. 이제 네. 그렇게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환경운동연합 들어온 지도 됐지만 예전에 2003년도에 거기에 고구마 맛 그다음에 건지산 일부에 골프장을 짓는다라는 이미 2003 년에? 네. 네. 그때 이제 반대 대책위가 꾸려졌고요. 음. 그 중에 이제 환경운동연합의 운영위원분 한 분도 열심히 해가지고 투쟁해서 건지산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골프장에 안 들어온. 네네. 네. 그래서 그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네. 대표님이 가서 직접 만나보니까 과거에 골프장 반대 운동 같이 했군요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가 돼서 그동안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니까요. 상당히 조직적으로 좀 대응할 네네네, 수 맞아요. 있는 건 아닌가. 오래 사시네. 네. 근데 2003년부터 이사 안 가시고 네네. 거기 쭉 근데 눌러 앉으셨네. 호성동에 네.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오래 사세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제 아는 지인도 어. 태어날 때부터 거기 살아서 지금까지 거기서. 자리가 좋은가? 그래서 지금 아니요 30대 넘었습니다. 30대 한 거예요. 이렇게 상당히 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 전주시로서도 뭐 썩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일 것 같은데 김윤희 작가 전주시는 또 어떤 반응인가요? 민원 부담 엄청나게 많을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도 정확하게 입장 내기 곤란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그 주민분한테 한 분 계셔가지고 여쭤봤더니 8월인지 7월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어쨌든 간담회도 열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뭐 시의원도 오고 뭐 시의원들도 의견도 듣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이분의 말씀은 전주시가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순서대로 하고 있고 지금 거의 그냥 마무리 단계인데 의례적으로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전주시에 들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 네, 임상 공부안이 답답하네, 원래 오늘.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와서 제가 답답하네. 대신 전주시의 현재까지의 뭐 입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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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제 좀 좋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취재 결과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전주시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선택한 사안이 아니라 자, 법적 제도의 직면에서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다. 약간 그런 입장이에요. 불가피하게. 옆에서 어쩔 이제 수 없었다. 문재원 처장이 막 고개를 흔드는데 반박하고 제 싶은 입장이 아니라 거. 전주시 네. 입장인 겁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2020년 7월부로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만약에 이제 전주시가 아무런 대책을 그 이후부터 하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 건지산 일대 전체가 공원 기능을 상실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일몰제가 시행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전주시 입장에서는 이 건지산 전체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 돈이 굉장히 없어요. 수천억 네. 원에 달하는 사실은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액 시비로 충당하는 거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네. 추진하게 됐다라는 네. 건데요. 민간공원 특례 사업 예를 들어 딱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네. 전체 부지에 70%는 이제 기부 체납하는 거고요. 토지주가. 네. 나머지 30%를 가지고 최대 개발한다? 30%입니다. 그거는 30%를 가지고 이 토지주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거. 그게 알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알겠습니다. 사업인 거죠. 예,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좀 정리를 짚어보는 걸로 해야 하고요. 돼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전주시는 어쩔 수가 없었다. 네.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방한 거다. 뭐 그렇게 이런 얘기해요. 입장으로 네. 보이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죠. 구체적으로 좀 어떤 개발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 문전 처장님, 네.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정확히 어디쯤에 또 어떤 규모로 들어서는 거예요? 우선은 그 여기가 가장 막혀요. 출퇴근 시간 생각보다 막혀요. 동물원에서 호성동으로 넘어가는 길이라고 보면 동물원길? 돼요. 네. 동물원 길이죠. 네. 그 중에 건지산에 그 마을과 마을을 이렇게 뭐지 숲과 숲을 연결해주는 그 뭐죠 육교가 하나 육교. 생겼어요. 네, 네. 대지마을 네. 네, 맞아요. 인근에 대지마을에서 네. 네. 거기 조금만 넘어가면 이렇게 밭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가 하나고요. 네. 네. 그리고 진흥 더블파크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네. 아파트의 건너편이 또 하나의 종중 땅이 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제가 말하는 그 고구마 밭이라고 좀 편하게 표현할게요. 네. 고구마 밭은 11만 제곱 3천 제곱미터가 네. 되고요. 네. 진흥 더블파크 앞에는 16만 5천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의 아파트에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를 짓겠다 지금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네. 주민들은 공청회도 없었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주민들이 봤을 때 교통이 제일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거기가 네. 2차로밖에 안 되니까 교통영향평가도 없이 진행됐고 주민들한테는 전혀 의견을 안 물어보니 주민들이 이렇게 팔을 걷어 붙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도시공원, 그러니까 원래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개발 제한이 풀린 지역이었고 원래 사유지였던 거잖아요. 아니 네. 저기 좀 설명을 잘 드리면 네. 예전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는 공원 부지예요라고 수립을 했어요. 네. 근데 전주시는 많은 지자체들은 공원을 만들지 않고 그냥 냅뒀어요. 그거를 미집행이라고 표현해요. 네. 그래서 미집행된 공원들을 2020년 6월 30일에 해제를 하겠다라고 정부가 밝혔는데 법원 판례로 이제 판결로 이루어진 건데 근데 모든 공원을 다 해제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지자체가 너무 착하게 모든 공원을 해제하라고 하는구나 해서 받아들인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공원들 중에 전주시는 모든 공원을 우선 다 사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한 번에 다 사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네. 원래는 2025년까지 우선 매입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등산로, 그다음에 개발이 압력이 높은 곳 있잖아요. 네. 거기부터 우선 매입하겠다 1차로. 그리고 만약에 못하는 곳은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고 네. 약간 도시공원과 비슷한 느낌의 그런 구역으로 다시 재설정하겠다라는 게 원래 전주시의 계획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약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원래 건지산 전체가 공원 도시공원이죠. 도시공원 네, 지역이었는데 지정되었어요. 개발이 좀 안 돼서 전체가 풀릴 예정이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저기 네. 건지산 중에서도 아마 저기 정확하게 오셔야겠지만 건지산 안에도 우선 매입지라고 매입한 게 1.4km 건지산 그죠? 안에. 네. 그 안에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근데 고구마 밭이나 종중 땅은 못 샀다. 지금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 사유지였고 그 네. 도시공원 네. 개발 예정지로 네, 네. 묶었다가 결국은 이제 풀어주게 풀린 되는 거죠. 네. 상황이고 네. 그러면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여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해야 하니 개발하겠다. 좀 이렇게 나선 거고. 네, 여기서 포인트 잘 봐야 될 게 그 전주시가 명확하게 개발 압력이 높고 등산로를 먼저 사겠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개발 압력이 높은 데가 그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 먼저 전주시는 샀어야 한다. 어, 그럴 생각이 있었다고 먼저 하면 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발 압력이 높은 거. 거기가 예전에 골프장도 짓겠다라고 했으면 저는 전주시가 뭐 자기가 정말 자기라고 하면 안 되죠. 열심히 지자체가 대응했다고 하지만 정말 살 곳을 샀을까? 네. 에 대한 우선의 그 얘기를 너무 묻고 싶은데 우선 매입을 하지 않았다. 안 의지가. 웃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유철민 기자, 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네.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네. 사실 이야기가 갑자기 네. 막 집중되다 보니까 네. 근데 네.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좀 알아야 알아야 돼요. 돼. 그렇죠, 알아야 그렇죠. 돼. 네. 네. 설명을 뭘- 좀 부탁드릴게요. 뭐야 어렵잖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이제 이게 말 뭐냐면 자체가 어려워. 네. 이게 1960년대에 도시계획법이라는 게 제정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 도시계획법상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돼요. 네. 처음에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1980년대 뭡니까? 산업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죠. 네. 그때 그래서 도시와 산업화가 하면서 사실 이제 공원들을 좀 지정하고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도시공원 지정을 좀 그 당시 정부가 확대를 해요. 네. 그래서 도시 안에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도시공원을 그때 지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도시공원을 그렇게 지정해 놓고 사실 개발을 제한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2000년 들어서 토지주들이 이거를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네, 맞아요. 이건 재산권 침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했냐면 재산권 침해라는 판결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예 기간을 두게 됩니다. 2000년부터 2020년 7월까지 20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5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가 땅을 매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재 상태가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2020년부터 2025년 7월 지났죠. 5년간 지자체가 조금씩 뭐 지방채를 맞아요. 도입하든지 해서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간 이제 민선 6, 7기 지나면서 지자체들이 손을 놓고 있다가 민선 8기 들어서 막상 이제 기한이 끝나게 되니까. 토지주들이 네. 재산권을 행사할 시기가 되니 되니까. 급하게 막 땅을 사들이고 안 되는 곳은 건지산처럼 민간공원 특례 지정 같은 방법을 쓰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사달이 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 들어보면 일련의 과정들이 예정되어 있었다 예정돼 이렇게 있었고 네, 네. 시간도 충분히 네. 있었다고 볼 수 거기에 있고. 잠깐 좀 네.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네. 그게 제가 도시공원 지키기 공동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 2020년도에 전주시랑 시민사회단체 같이 다 모여가지고 이미 아까 5년 말했던, 전에. 5년 전에 실시 계획을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 도시공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한 거죠. 5년간의 유예를 받기 위해서. 네. 그때 당시 다 땅을 사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매입지라고 하는 곳을 먼저 좀 수립해서 사겠다라고 하는 공간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될 거다 했었는데 이 중간 예산까지 다 계획이 있었어요. 네.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아무튼 그랬는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토지주들이 그때 당시 반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계획을 수립하는데 왜 토지주들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의견을 안 묻고 왜 그렇게 같이만 네. 전주시만 이렇게 생각하냐 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네. 다시 그 계획을 수립했어요. 근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사회단체가 몇몇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렇게 의견이 막 반영되거나 좀 갈등 구조가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고 전주시는 우선 매입지를 우선 매입했다고는 하지만 그 중에 60%만 매입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것도 열심히 안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이쯤에서 전주시의 입장을 좀 저희가 들어봤어야 되는데 오늘 좀 전주시 입장을 직접 듣기는 좀 어렵고 네. 대신 좀 전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주시는 어쨌든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 앞서도 잠깐 좀 언급을 네. 하시기도 하셨고 좀 김노현 작가 이와 관련해서 전주시 입장이랄지 좀 이런 걸 좀 취재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뭐 여기 아까 우리 철미 기자가 유 기자가 워낙 잘 설명을 해줬는데 좀 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현재 설명 그러면 전주시의 지금 그 도시공원에 대한 현황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고 하면 전주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도시공원 12곳이 있었습니다. 이제 면적으로 하면 14.3제곱킬로미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중에 사유지가 10제곱킬로미터고 이제 국공유지가 4.3제곱킬로미터예요. 네. 근데 이 사유지의 14%에 해당하는
1.4제곱킬로미터를 전주시가 지난 5년간 사들인 거예요. 네. 이 사들인 예산이 얼마 들었냐 궁금하실 텐데 2,700억 원 정도가 들었어요. 2,700억이요? 네. 네. 근데 이 2,700억 원이 사실 거의 대부분 다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집행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주시가 얘기하는 거는 전주시가 그걸로 공격을 많이 받고 있죠. 전주시의 부채가 6천억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주 통합 과정에서도 놀림거리고 네, 네. 그다음에 공격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전주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6천억 부채 지방채 중에 대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700억이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는 이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한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네 부채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면 전주시는 이 2,700억 원을 들여서 이 도시공원을 매입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빚만 가진 게 아니라 네. 우리의 자산이 늘어난 거다.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그만큼의 자산이 풍부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전주시 입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주시는 물론 행정의 연속성은 있습니다만 민선 8기 전주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근데 네. 이게 많이 사들인 게 아닌 거잖아요. 결국 면적 자체로 본다고 하면 네, 일단 1.4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제곱킬로미터면.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라는 게 있을 거고 네. 그 예산 범위에서 전주시는 나름대로 내가 할 만큼 했다 좀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의 특별 유예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2000년부터 해가지고 내가 얼마만큼을 사들일 수 있는지 계획을 잘 세우고, 네. 그 다음에 매년 예산을 책정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차근차근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집행 안 하다가 한꺼번에 하려니까 급했던 거지. 돈은 없고,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예, 그나마 거다. 조금 있는 네. 1.4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사유지의 14%를 매입하는데 그쳤던 거죠. 그러니까 전체 도시공원으로 따지면 한 40%가 보존이 된 거고요. 네. 약 60%가 해제되는 네, 결과를 네, 맞아요. 지금 일단 가지고 문재인 처장님에게도 이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주시가 어쨌든 전체를 매입하지는 못했지만 네. 나름대로 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분을 좀 매입했다. 음. 그래서 투입한 예산 규모가 너무 작은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예산을 집행할 때 그게 꼭 필요한 곳을 사들였는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감안한다면 네. 전주시의 대응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첫 번째 예산 부분인데요. 전주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공원을 사들였다. 그리고 이건 자산이다. 빚을 낸 거지만 자산이다라고 하는데 지자체에 돈을 쓰는 걸 관리하는 관찰하는 사람들은 얘기는 이거는 그 무능력함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능력하게 쓴 거로밖에 안 보이고,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중에 내가 어느 부분을 사업을 줄이고 어느 사업을 더 높여서 땅을 산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이거를 칭찬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다 지방채예요. 다른 시도를 보면 10이 몇 프로, 도비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좀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전주시는 좀 약간 너무 손쉽게 코를 푸른 것 같은 느낌이 관련 살짝 예산 조성도 네네, 문제가 있다. 드는 것도 네. 좀 있고, 두 번째는 그 우선 매입지를 정확하게 잘 매입했을까, 난개발이 안 되는 곳을 매입했을까, 난개발이 되는 데를 매입했을까 했을 때 저는 전주시의 건지산을 보면 더 그렇게 느껴져요. 실은 많은 건설업자들 생각해 보면 숲세권에 제일 좋은 공간을 도시공원을 사고 싶을 거거든요. 네. 저는 그게 건지산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전주시가 우선 매입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건지산을 얼마만큼 매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공원을 어디를 더 핵심적으로 지키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주시 생각보다 공개를 안 해요. 제가 네. 우선 매입지 공개해달라고 했더니요, 이거는 토지주주의 반발이 있어서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로만 저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관련 예산 편성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매입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전주시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좀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유철민 기자 앞서 이제 전주시 입장은 전해주셨지만 이번에는 기자로서 네. 이제 전주시의 이런 답변, 환경정책의 지적, 네.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은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은 연속성이 있잖아요. 민선 7기 시장이 달랐다고 해서 민선 8기 시장은 나몰라라 내일이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민선 7기도 문제가 있었고 민선 8기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이제 그 문 전 처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사실은 전주시가 얘기한 제가 이제 대신 얘기했던 부분은 항변인 거고요. 예산을 꼼꼼하게 매년 잘 책정하고 그다음에 책정한 만큼 실행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도 가게를 운영할 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냥 네. 뭐 아무 때나 덜컥 뭐 예를 들어서 차 한 대 산다고 해서 다 빚내고 그렇지. 그러지 않잖아요. 네. 조금씩 모아놓잖아요. 그리고 모아놓고 내가 내 돈 얼마 들여서 얼마는 빚내서 그렇게 사고 집도 살 때 그렇게 사지 않습니까? 전액 빚으로 사는 집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없죠. 그랬다가 이제 깡통 전세 같은 게 되는 거고 깡통집이 되는 건데 지금 전주시가 이제 그런 꼴이다라는 거고 하나는 조금 내용을 좁혀서 우리가 지금 이제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의 법적 상한선이 30%입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여기는 지금 비율을 29.9%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 어떻게 보면 이 시민들 우롱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조정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30%에 진짜 목이 꽉 차게 29.9%로 해놨다. 이건 정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개발 계획 자체도 좀 꼼꼼하게 뜯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지적까지 해주셨는데 시민들이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고 나서 마저 토론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듣겠습니다. 네. 단순히 아파트 하나가 더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네의 자연과 삶의 질이 바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지사는 자연 환경과 녹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 정말로 일주권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건지사는 정말로 어디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나무와 숲이 울창하고 덕진 연못, 조경단, 동물원, 체험공원 등이 둘러싸여 있어서 이끌 수 없이 피해가 가중됩니다. 또한 교통 환경 악화로 물론 재산과 정신적 피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아파트 예정 부지가 두 군데예요. 북초등학교 사거리와 만수초등학교 근처 진흥아파트 맞은편인데 북초등학교 사거리 고금 아파트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동물원이나 조경단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만수초 근처의 진흥아파트 쪽은 현재 숲과 습지가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고 오송저수지와 가까운 곳으로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에 숲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단절될 것입니다. 그 북초등학교 쪽은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주민분들이. 그런데 진흥아파트 쪽은 대부분 다 모르시고 계세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저는 진흥아파트 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자연이 더 이렇게 앞으로 많이 훼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향 같은 곳이잖아요. 30년씩 살다 보면 고향이고 안식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지산을 지켜야 된다. 건지산은 우리들만 쓰는 게 아니고 뭐 오송제도 오고 편백숲도 오시고 동물원도 오고 외지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주변에 살지 않더라도 뭐 저희 친구나 지인 같은 경우에도 이 건지산이 정말 전주의 진주 같은 건데 건지산이 전주의 허파인데 굉장히 걱정된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이게 건지산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에요. 도심속 공간이고. 그런데 자칫 건지산보다 더 높은 네.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우려들도 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좀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 전 처장님. 네. 도시공원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네. 이 도시공원이 네, 어떤 중요하지. 기능을 수행할지 이게 없어지면 정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네. 묻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대구가 가장 폭염 엄청나게 유명하죠. 열선, 더운 걸로 네. 유명하잖아요. 네. 대구가 전주가 2위입니다. 대구가 3위인가로 뒤로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대구가 더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나무도 심고 막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요. 저희는 그 활동을 못했다. 근데 이렇게 좀 저는 봐지는 거고 실은 매번 뭐 기후위기다, 폭염이다, 덥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도시공원을 우리 옆에 실은 다들 두고도. 많이 알고 계세요. 도시공원 옆에 살면 좀 시원하다. 당연히 그거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은 요즘은 하천뷰
숲세권 가는 이유 분명히 있을 거 다 몸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몸으로 느끼는 걸 맨날 이제 설명하려니까 참 어렵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이 저희에게 주는 건 센트럴파크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울증 실은 숲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다양한 감정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이런 얘기하면 잘 안 와닿아요. 실제로 경험해봐야 아는 거라서 경험해보신 분들이 좀 많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기후위기가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도시공원 열섬 현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도 네. 수행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좀 힐링의 공간, 네, 맞아요. 이런 공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신데 김노현 작가도 좀 이 도시공원이 갖는 의미랄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기 공원 옆에 진짜 살고 싶은데 정말 앞에 숲을 바라보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여기 가려고 해도 아파트가 비싸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워낙 우리 얼마 전에 비 내렸는데 비 오면 너무 무섭게 내리잖아요. 한 번 내리면 이게 그냥 뭐 그칠 비처럼 안 내리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여기 환경운동연합 쪽하고 그 주민분들이 만든 자료 제가 보고 자료에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어떤 우려가 된다라는 걸 좀 잘 정리를 해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후 관련된 것도 있었고 방제 측면에서의 어떤 재해 취약성에 노출된다라는 점, 이 점을 딱 써놓으셨는데 전 이게 가장 사실은 뭐 우리가 뭐 환경을 지켜야 한다, 뭐 냉섬 효과가 뭐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전 이 부분이 좀 더 요즘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근본적인 생각, 근본적으로 왜 중요한지, 왜 지켜야 된다고 저렇게 환경단체에서 주장을 하는 건지, 그리고 사실은 이미 약속도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지키기로. 그거에 대한 그 중요성도 알고 있었던 거고 행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일몰제 때문에 해제가 되더라도 지키려고 했던 건데 그것을 조금 더 진중하게 바라봤으면 제가 좋겠어요. 이번에 네. 그 새만금 신고학교 네. 남태령을 걷는데 네. 과천을 걸었거든요. 네. 근데 나무, 공원 이게 너무 많아서 전주가 그러니까 실은 요즘은 이제 아파트에 약간 도시의 그런 퀄리티를 볼 때 나무하고 숲을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빌딩을 봤다면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시공원을 그러니까 도심 속 허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해요. 허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얘기로 좀 하자고 하면 하나만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 결국엔 그거예요. 공원 주변이 도심보다요 평균 한 2, 3도 낮다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진짜, 우리 덕진공원 사례도 있어요. 덕진공원 네. 뭐 환경보고서에 인용된 사례라고 하는데 공원 내 그늘과 수변의 체감 온도가 도심 아스팔트 지역보다 4에서 5도가 낮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 결과도 있습니다. 다들 진짜 체감하실 체감해. 거예요. 완전 네. 체감해. 네. 요즘 같이 아주 완전 이번 여름. 여름에는 도시공원 꼭 필요하죠. 맞아요. 도시의 숨길이자 숨결이기도 한 게 도시공원 아닌가라는 말씀드리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환경 문제라든지 교통 혼잡 문제라든지 뭐 주거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뿐이 아니죠. 사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요.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라고 하는 네. 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문지연 처장님. 네, 특례라는 말이 붙었어요 여기에. 네, 특례가 네. 맞아요. 음. 네, 공원에 아파트 못 짓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원래 공원에 못 못 지어요. 지어요. 원래는. 네. 근데 70%의 공원으로 내주고 30%의 아파트를 짓게 해준다 이제 이건데. 용도를 바꿔서 그런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도 짓고 공원도 개발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전주가 저는 좀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게 지점이 이건데요. 네. 꼭 약간 뒷북이에요. 케이블카도 뒷북. 이거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가 2020년도에 엄청나게 이미? 유행했어요. 많은 지자체가 이거를 공원으로 지키겠다고 네. 이걸 선택을 했는데 네. 그거에 오는 후폭풍이 좀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70%를 공원으로 만들어준다고 했더니 공원이 아니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미 그런 사례들이 많이 그 다음에 있었구나. 예를 들어 그 업자 간의 유착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실효성이 있냐라고 하는 의문을 지금 요즘 막 나오고 있는 찰나에 민간공원 우리는 특례하겠다고 하겠다고? 한다고 하니까 네. 이게 답답한 것 같아요. 저는 네. 나한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람들이 숲세권에서 이제 뭐 익산 같은 경우는
좀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원도 많이 없는데 이렇게 공원도 만들어주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우리 건지사는 숲이에요. 숲, 그러니까 그쵸? 공원이라기보다 약간 산. 산. 근데 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공원으로 안 보이는 곳들이 지정된 데가 익산 같은 경우는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공원화 해주니까 시민들한테 너무 만족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도심 내에 잘, 뭔가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적으로 편의적인 이용할 이런 수 있는 걸? 공원들을 네, 만들어줘서. 네. 근데 저는 건지사는 그렇게 편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보다는 숲을 더 보존하고 더 만들어주는 게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짚어봐야 네.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방금 특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공원지구에서 해제되면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상업단지도 지을 수 있고 뭐 네.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사실 이제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게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저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돈만 있으면 건지산 다 사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대로 원형 보존해서 제공하고 싶겠죠. 근데 시 입장에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무리 부자여도 안 그래도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전 네. 불가피성이 있다고 봐요. 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특례상에서는 7대3의 비율을 정해놓긴 했습니다만 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걸 29.9%까지 만드는 건 문제다. 이 30%를 잘 설계하고 조율하는 게 사실 행정의 능력인 건데 그냥 포기하고 최대 네. 30%니까 29.9%까지 개발할 수 있게 허용해줘. 그건 성의가 없는 거죠. 노력도 안 그러니까 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비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전주시는 어떤 입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전주시는 어떤 입장이에요? 이 30%까지 지금 개발 계획을 민간 사업자가 수립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뭐 하고 전주시는 있죠. 그러면 그대로 하겠다. 네. 문제 없다. 변호사 담원도 다 받았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네. 없다. 네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잠깐 이제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 필요하다. 저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예전에 다른 데도서도 느꼈는데 지자체는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킬 곳은 지키고 뭐 이런 여기 공원은 좀 개발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공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우리가 공원도 만들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곳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주에 여러 가지 동이 있어요. 그 중에 공원으로 취약한 동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데를 공원을 더 만들어서 주고 거기에 아파트 지을 수 있으면 좀 아파트도 좀 지어가고 이게 저는 행정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네. 입장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왜냐면 와이드 분이 안 오셔가지고 네. 일단 이제 공원 실체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겁니다. 이제 종중부지 땅 이게 동북부 쪽이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숲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다만 이제 반대쪽에 있는 지금 이제 농업법인이 하려고 개발하려고 하는 곳은 사실상 고구마 밭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수목이 울창하지 않다. 그래서 공원으로서 실질적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게 일단 전주시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민이나 환경단체의 우려에 대한 수용성 부분인데 이거는 이렇게 아직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조정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지금 논란이 됐던 게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사업자 선정이나 이 농업법인이 참여하고 있는 합법성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주시가 법률 자문을 거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자신들이 내렸다라는 게 전주시 전주시 입장입니다. 입장이에요. 예. 지금 네 방금은 이제 임상훈 공보관 대신 대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공원으로서 실제 기능이 없는 곳인데 뭐 개발한다고 크게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죠. 네 이런 입장까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문재인 차장님 뭐 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그죠 있죠. 네. 나 정말 저희 한 3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전주시가 아까 이제 제가 물어보셨잖아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부지가 어떤 데인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임야냐, 대지냐, 자연 녹지 지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못 지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전주시가 작년에 2년 전인가요? 그런 규제를 좀 해제했어요. 예를 들어 보전 생산 용도를 녹지 변경해 준 지역을- 거예요? 네? 용도를 변경해 준 거예요? 용도 변경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지가 만약에 보전 지역이나 녹지 지역이면 원래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데 건축물의 층수를 완화시켜줬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자연 녹지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을 허용해줬어요. 연립주택 같은 거 4층, 5층짜리는 지을 수 있게 해주고 뭐 예를 들어 경사도 표고 이런 기준을 상당히 완화를 많이 해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 누군가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해제되기 전에 규제를 계획이었나? 완화해주고 해제가 되면 뭔가 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큰 올려주는 그림, 거 큰 아니냐 그림. 그림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때 진짜 그러네. 이거 도시공원 해제되면 이거 규제에 어. 적용되는 경우 되게 많을 거예요. 완화된 그러네요, 거에. 진짜. 그래서 공원 네. 지키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라고 말하는 네, 거냐 이렇게 네. 말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용도를 변경해 준 건 아니지만 네. 개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을 네, 없애줬기 해제, 때문에 이거 자체가 특혜 아니냐. 네, 네, 네. 앞서 유철민 기자 잠깐 이야기하시는 과정에서 네. 지금 절차상 하자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이게 네. 언론에도 사실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알아보니까 이제 전주시가 덕진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였어요. 이제 핵심 내용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당시 이제 결과를 보면 감사 담당관이 이제 특례 제한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덕진공원 2개 구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중땅하고 고구마밭 기존 모든 절차를 무효로 하라고 산림공업관에 통보도 하기도 했어요. 네. 이 내용이 이제 시 홈페이지 감사 결과로 이제 공표됐는데요. 그러니까 내부 정보가 외부로 새나간 정황도 사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감사에 따르면 2004년 3월 대책협의회 면담에서 민간이 공원 내 사유지 권원을 확보하고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협약을 추진할 때 가능하다는 이 내부 정보가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이거를 토지주 측에 제공했고 그 결과 토지 사용 승낙서를 가진 쪽이 제한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가 됐다는 그런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같은 해 12월 14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토지주가 선택한 제한자에게 가점이 부여된 사실도 감사 자료와 기사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네, 감사를 맞습니다. 벌인 결과 네. 그렇죠.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업무 추진에서 부적정한 부분들이 네, 발견됐으니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무효화해라. 네, 네. 근데 전주시는 그대로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좀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좀 땅값 드네요. 때문에요. 네. 엄청나게 부풀리가 됐고 그다음에 농업법인이 지금 그 컨소시엄으로 포함이 돼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토지주. 네. 땅값이 부풀려졌다는 건 뭐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앞에. 네. 네. 2017년도에 네. 140억 원으로 매입된 공원 부지를 880억 원으로 토지를 팔았어요. 근데 그 업체가 똑같아요. 아, 그게 같은 맞죠? 네. 자기가 팔고 자기가 샀어요? 그래서 그 근데 자전 거래라고. 자전 거래라고 하는데 네. 이름은 달라요. 업체 이름은 다르죠. 이게 보통 아파트값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행태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근데 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지역의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 하는 데에요. 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절차상의 문제. 그래서 그 동안에도 문제가 계속 드러났었는데 네. 전주시가 이제 뒤늦게 이렇게 갑자기 한다 그 말씀이신 거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 다른 지자, 지역,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다른 비슷한 지자체도 상황이 민간 네. 유착, 네. 민민 간의 네, 갈등, 이미 갈등이 많이 뭐 이런 있었던 갈등들이 문제가 생각보다 네. 많아서 실은 무산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네? 다른 지역에. 무산까지. 다른 지역에 뭐 그런 민간 특례로 진행하는 곳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예를 들어 공세권, 그러니까 뭐 그 뭐죠? 역세권 뭐 이런 것도 좀 유행해서 그런 데도 각방받아서 막 1.1대 1, 17대 막 1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좀 있긴 있어요. 처음에는 지자체도 좋고 사업체도 좋고 토지주도 좋고 일거 그렇게 선택이다 했다가,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공모 방식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민간 유착되거나 민민 갈등 간의 뭐 소송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그 얘기도 많고 해서 수원이나 광주 뭐 그 사례도 네네네. 그 문전 처장님이 지적하셨던데. 예. 그 졸속 심의. 그러니까 아까 네. 이제 전주시도 이제 졸속 심의가 분명히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 원래 30%라고 하는데 광주 같은 경우나 수원 같은 경우도 그 아파트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10% 미만으로 축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중요한 게 실은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이제 그 혜택이 가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퍼센테이지로 맨 처음에 제가 좋은 거 아니야라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30%인데 9%, 막 6%까지 줄이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했더니 어떠한 많은 환경단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숲을 지키는 일은 아니더라고. 경험해 보니 이런 얘기도 솔직히 하셨어요. 네. 네. 아, 원래대로 놔둔 숲대로 그대로 유지한다면 더 좋겠지만 개발을 하더라도 개발의 비율을 지금 전주시처럼 30% 그대로 용인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수원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10% 이내? 네네 맞아요. 네, 이렇게 좀 떨어뜨렸다면서요. 네네 맞아요.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실은 주민들의 공론화, 그다음에 그런 협상에서에 들어갔을 때 시민사회단체가 많이 들어가서 의견을 많이 개진해서 이렇게 낮춰지는 경우도 있고 광주 같은 경우는 도심권 안에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정도 그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아파트를 축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은 만약에 전주시 근데 저는 이런 주장은 좀 우려되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 건지산에 지었을 때 아파트를 좀 면적을 축소시켜라 이런 얘기는 약간 협상 같잖아요. 협의하는 거 같잖아요. 안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어쨌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룰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행정에서 어떤 맞아요. 정책을 펼치고 사업을 할 때 주민과는 이야기를 안 하느냐. 네네네. 이 소통의 부재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김윤 작가 사실은 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주민들끼리 이야기마당이라 그래서 같이 모여서 논의도 하시고 얘기도 하고 했다 그러는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뭐 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오셨고 정의당에서 오셨고 진보당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참여를 했나요? 했더니 어제는 제가 듣기로는 그 민주당 의원 현직 의원은 안 오고 간담회 때는 왔었고 어제는 전직 의원이 와서 다른 제안을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정도 그리고 이분 그 주민들이 조금 그 뭐랄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이미 그냥 그 민주당 쪽의 시의원들 역시도 그냥 시의 입장과 비슷한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어떤 거의 결정 단계에 온 상황까지 왔을 때 본인들은 이제 시민들을 대표하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시민들이 기댈 사람은 시의원들밖에 없는데 기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좀 아쉬움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분들은 지금 거의 본인들이 아까 그 시민들이 스스로 다 나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찾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오히려 시의원들이 이분들을 반대로 좀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적극성이 없으니까 좀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고. 지금 간담회를 말씀하셨는데 간담회가 지금 주관이 어디가 주관이 돼서 진행하는 거예요? 저도 정확한 전주시에서 주관해서 전주시에서 진행하는 주관을 겁니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미 한 차례 정도는 열린 건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관을 해서 주민들도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알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는 이제 이야기마당을 해서 시민들끼리 이제 모임을 하신 건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진흥 더블파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 온 한 대표님 중에 한 분은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지조차 잘 모르고 계셨대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온 시민들 의견을 알겠는데 시의원들은 뭐라고 하더냐 하는데 이제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왜냐면 대부분 다 이제 민주당 시의원들이니까 그 지역구 소속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못 듣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해 하셨어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아요. 시민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행정당국이 취할 수 있는 대안적 조치라고 해야 될까요? 뭐 대책 어떤 게 있을까? 좀 이 부분을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문재인 주장님. 저는 어쨌거나 도시공원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더 보수적인데 진보적이라고 보수적으로 왜냐하면 지켜야 되는 곳이고 전주는 많은 공원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공원이 많이 없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취약지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처음으로 원칙을 정했던 게 우선 매입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순을 저는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주시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그러면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지정하면 예전에 도시공원하고 지정하는 거와 뭐가 달라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는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면 좋겠다. 세제 감면 계속 얘기하는데 실은 시민들 입장에서 재산권, 뭐 재산세나 이런 것들 감면해 주는 거 별로 달갑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전주시가 도시공원을 지키고 싶다 하면 이런 것도 인센티브 명확하게 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저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예전에 우리가 송전탑 얘기 잠깐 했을 때 지산지수 얘기할 때 뭐 전기세를 뭐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전기세를 싸게 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실은 공원에 대한 혜택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혜택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줘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녹지구역으로 그거를 이제 선정을 해놓고 주민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녹지구를 선정을 해놓고 이걸 좀 개발을 좀 더 늦춰주는, 그러니까 묶어 놓으면 일단은 개발이 늦춰지니까 좀 그런 사이에 다른 협상을 좀 5년 내에 다시 해보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긴 했거든요. 그리고 국가 도시공원 제도 그것도 대안으로 말씀하셨던 실은 것 같은데. 부산에서도 국가도시공원 지정한다고 했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약간 갸우뚱,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의미에서 갸우뚱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실은 저는 이제 진짜 공원을 지키는 거면 도시 공원을 지정을 하든 뭘 하든 뭔가 전주시가 좀 명확하게 해답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도시공원 지정 네. 어려워요. 기준이 너무 높아요. 이게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 도시공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도시공원. 일단 국가도시공원은 이제 법률상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래요. 공원녹지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2016년에 도입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집 지역이나 지역에 대규모 공원이 있잖아요. 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거는 사실은 보존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단 한 곳도 사실은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왜냐하면 면적 기준이 너무 넓어요. 기존에 그나마 최근에 보이니까 개정해가지고 낮춰졌는데 부지 면적 기준이 300만 제곱미터입니다. 국립공원 수준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100만 제곱미터로 낮춰지긴 했는데 지금 우리 건지산 같은 경우 보니까 양쪽 다 합쳐서 27만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공원으로 지정해서 보호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고. 저는 아무튼 아까 말했던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하는 거 그거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거 지자체가 할수 있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요. 네. 기존의 도시공원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은 이제 대안으로 저기 보면은 국토계획법상 이제 공원녹지법 안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2020년도에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는지 했을 때 지자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 중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운동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 볼 때는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할 수는 네. 있지만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높은 구역 공간은 어쨌거나 녹지 지역이거나 하면 개발의 가능성이 없고 길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말고 정말 개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이런 공간에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좀 지정을 해서 난개발에 대한 여지를 좀 만들어주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공원 일몰지의 대안으로서 좀 제시된 네네네, 것 맞아요. 같고 네네. 단체장이 지정이 가능한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있다. 네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재정 부담이 없어요. 지정만 하면 되니까. 지정만 하면. 네. 근데 여기서는 재산권 보호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치와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개발 행위가 제한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축물이나 아니면 형질 변경 그런 게 이제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근데 토지주들은 거기에서 저는 좀 네. 약간 다른 얘기인데 공원 일몰제로 공원이 해제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자체가 공원을 관리하지 않고 공원만 지정한 거예요. 근데 관리하지 않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를 들어 나는 여기가 공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공원을 지정할까 이게 아니고 진짜 지키고 싶고 지키고 보존하고 싶어하는 곳에 도시자연공원 지정하는 거는 지자체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전라북도는 보호구역
이런 보존 지역을 더 이상 넓히지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관리란 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숲을 더 보존하고 보호하고 이런 생각들은 별로 저는 없다고 보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도 지정해서 전주시의 의지, 그렇게라도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지방채를 그 정도 발행해서 나는 정말 도시공원을 지키고 싶어라고 하는 것처럼 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해서 정말 도시공원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철미 기자에게 좀 어떻게 보면 정리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좀 짚어야 될 건 네. 도시공원을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지만 그 개인의 네. 그 재산권을 그럼요.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헌법에 걸립니다. 네,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그 해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여기에 재산권도 보호해야 되고 자연녹지도 보호해야 되죠. 보존해야 되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절차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절차적 있습니다. 정당성.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민 신뢰가 부족해가지고 네.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법은 사실은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 사실 개발 비율은 좀 낮추는 게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원은 공공자산이라고 우리가 그렇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개발 비율은 좀 낮추고 대신 이 공원의 질을 조금 높였으면 좋겠어요. 아까 처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지정만 해 관리 안 하면 그게 무슨 공원입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고구마 밭 되는 거지. 네. 문제가 되는 거고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도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제도적으로 받는 네. 장치가 좀 필요합니다. 자기들끼리만 뚝딱뚝딱 하니까 결국에는 딱 까놓고 주민 설명회 한다고 주민 몇 명 모아놓고 얘기하면 결국은 반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하나는 이건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이 도시공원이라는 걸 제가 아까 역사를 설명해드렸습니다만 1967년에 법이 제정되고 80년도에 개발이 확산되면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대규모로 도시공원을 네, 넓혀놓은 거예요. 맞아요. 그땐 잘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나고 결국에는 그 땅을 사들이는 걸 지자체한테 떠넘기면 됩니까? 그렇죠. 국가는 그렇죠. 하나도 안 해요. 중앙정부는. 안 그래도 지자체가 돈 없는데 그러니까 지자체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국가의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다. 국가가 좀 중요한- 나서야 된다. 중요한 지적하고 네, 좀 아쉬운 중앙정부가 나서야 된다. 네. 그건. 어떻게 저기 국토교통부로 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아무튼 뭐 그 이번 저희 시장님께서 기재부에서 네. 돈을 많이 아. 이렇게 요청을 하시라고. 네. 네. 아. 김동희 작가도 좀 이 사안 취재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네, 것 같아요. 저는 네. 일단 정리를 철미 기자가 너무 잘했는데 저는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지역의 강점, 뭐 전북의 강점 항상 얘기할 때 청정 자연 이거 정말 1순위로 얘기하거든요. 살기 네. 좋은 곳 뭐 해가지고 근데 이거 가장 최대의 장점이고 강점인데 정말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물론 개발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이 행정에서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뭐가 어떤 곳이 우리 지역이 가진 가장 경쟁력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지라는 거 하면 이걸 과연 뭘로 어떻게 꺼내야 되는 거지? 헷갈리고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우리 문재인 처장님도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 아, 말씀 있으시면. 아니 다 뭘 네. 많이 쏟아낸 것 같긴 한데요. 음. 저는 도시공원은 진짜 지역의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더 많이 지키고 싶을 거예요. 분명히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근데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다양한 도시공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지키고 싶은 그러니까 정말 좋은 도시공원이 전주에는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건지산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그러니까요. 사례가 지역 내에 네. 또 있는지 네. 이것도 좀 먼저 선제적으로 살펴볼 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 하려고 해요. 그래서 네. 저희가 궁금해요. 도시공원 지키기 시민행동을 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네. 지역까지 그러니까 다 저희 해서 전주시만의 전주시에서, 도시공원 12개를 네. 다 한번 같이 둘러보고 필요할 것 뭐가 같아요. 필요하고 네. 뭐가 좋은 거 그런 걸 한번 정리해보자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어떤 정책이든 시민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와 함께 더 중요한 건 언제 소통할 것이냐 이것도 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미 다 특례 사업으로 지정을 해놓고 나서 그때서야 주민들과 대화하겠다 소통하겠다 이건 좀 뒷북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무엇이 아쉬운지 무엇이 무서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을 처리할 때 주민들에게 남김없이 공개하고 함께하겠다 이런 자세, 마인드 네. 필요한 거 아닌가?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개발과 보존이라고 하는 가치, 재산권 행사와 도시공원 보존이라는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닌가,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끝곡으로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